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0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도은이고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에 조금 춥더라고요. 이게 또 봄 날씨가 왔나 싶었는데 아침 기온이 한 2도, 3도 안팎으로 떨어져서 꽤 쌀쌀하고요. 저는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데 여기 바로 앞에 C 호텔이 있잖아요. C 호텔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어두운 멀리서 누군가가 이렇게 막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보고 싶은데 방송을 하러 오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지는 보지 못하고 맞습니다. 여의도에는 이렇게 새벽에 드라마 촬영 같은 걸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방송국들이 또 과거에 있었던 게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사람이 워낙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딱 비즈니스 하는 그 존들이 많잖아요. 사람 안 다니는 그런 곳이 있어가지고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나오시면 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더불어서 저희 3프로TV에도 오픈 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이 오픈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는 이 모습들을 구경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 보면은요, 아주 통창으로 시원하게 안에 있는 모습들을 다 볼 수 있어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새벽 6시에 찾아오시면 저희가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에는 참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시장은 올랐고요. 근데 올랐는데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좀 약간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올랐지만 다른 종목들은 좀 애매한 모습들, 그리고 유가가 80달러 위에서 고공행진을 펼쳐가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또 ETF 자금이 확 유출이 되면서 많이 좀 하락을 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는 뭘 앞두고 있다? 이제 FOMC에서의 결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지수가 올랐다라는 건 참 강한 뉴욕 증시가 참 늘 부럽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또 글로벌 인터뷰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또 자세한 인사이트 있는 내용들 전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브라운으로 깔맞춤을 또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놔두면 똥 될 것 같아서 아하, 입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아꼈던 옷인데. 네, 뭐 입을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넥타이도 좀 하고. 잘 어울려요. 고맙습니다. 요 어제 머리도 색깔- 좀 자르고. 뭐 헤어컷도 네. 원래 짧았는데 늘 한 2주에 한 번씩. 그렇죠. 짧으니까 헤어컷하죠. 네, 자주 좀 자르게 되는 것 같아요. 머리 자를 시간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리 박 팀장님 바쁘게 네.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자, 월가의 뉴스레터 제목부터 먼저 열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네. 오늘 사실 제가 자료가 약간의 좀 에러가 생겼어요. 왜냐면 저는 좀 괜찮게 했는데 이제 뽑다 보니까 이 띄어쓰기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띄워 읽어주세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집에 가서 다시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이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또 말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월간 뉴스레터. 일단 GTC 2024는 뭐 괜찮았다. 굿잡이라고 제가 쓰긴 했는데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많은 시장에서의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갈리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난 너무 좋았다라는 의견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웬만한 그 모든 행사를 제가 집에서 다 봤는데 저는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박종훈 팀장의 평가는 굿잡. 굿잡이다. 네. 시장이 뭐라고 하든 박종훈 저는 팀장의 괜찮았습니다. 평가는, 어떤 부분이 제일 괜찮았던가요? 일단은 지금 블랙웰이라는 그 칩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플랫폼? 분들께서 네. 그 플랫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좀 예상을 좀 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40배 이상의 어떤 추론 능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또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이번에 화면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로보틱스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 GTC에서 나온 여러 그 어찌 보면은 좀 행사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 외에 개인들이 찍은 영상들이 좀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 로보틱스에 대해서 찍은 영상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보게 되면서 야, 이게 기술이 여기까지 올라왔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네. 예, 여러 가지 좀 감명 깊게 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로보틱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의 AI라는 어떠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플랫폼적인 부분이 결국엔 하드웨어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 네. 이거는 로보틱스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번에 GTC 2024를 보면서 네.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로보틱스를 좀 앞으로 2024년에는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는 투자해도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또 제가 얘기하면 또 제가 들어가는 순간이 최고점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말은 아끼고 예. 헤드라인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좀 쭉 풀어주실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제 FMC 3월 점도표가 이제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FMC 네. 이제 회의가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아마 많은 기대 또는 우려가 좀 섞여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뒤에 가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스 핵심 헤드라인입니다. 이게 지금 띄어쓰기 안 돼서 괜찮아요, 제가 괜찮아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기업의 1분기 섹터별 수익 전망치라는 그러한 이제 표가 있어서 제가 가져 나왔고요.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보는 적정 금리 인하 시기는 언제일까라는 설문조사가 좀 나왔어요. 네. 이게 CNBC에서 나오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같이 좀 비교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GTC 2024 핵심 내용 요약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어제 너무 많은 또 매체에서 다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BOJ에서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탈출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어제 제가 좀 못했는데 오늘도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빨리빨리 하죠. 예, 생명공학 기업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사실 지수는 오늘 마감한 지수가 다우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세로 시작해서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0.67% 잠정치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작은 좋지 않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GTC 좋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지만은 장중에 보시게 되면 쭉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의 좀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상승 마감했다라는 것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판에 3대 지수 다 더 많이 올랐네요. 올랐죠. 나스닥이 0.3, 다우가 0.8, S&P가 0.5%대에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의 우려와 기대 속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좀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섹터 흐름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사실 초반에 3%대 마이너스 3, 4%대의 하락을 보여줬어요. AMD가 또 같이 보여주게 되면서 반도체 섹터가 아주 빨갛게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엔비디아가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낙폭을 좀 축소시켰고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다. 테슬라가 좀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구글과 메타가 약보합 상태로 끝났다. 전반적인 시장은 뭐 괜찮았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뭐 이 정도에서 이제 FMC로 공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유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뭐 금리와 유가인데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변동성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FOMC 앞두고 약간의 소폭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한 공급 우려로 또 유가가 상승했다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라크, 사우디의 감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까 유가가 좀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의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러시아 공급 우려가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짤입니다. 사실 GTC 2024를 보게 되면서 와, 정말 기술이 여기까지 왔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요거 사진을 좀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예, 확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위에 저 엄청 큰 거랑 밑에 저 정말 손가락만한 칩이랑 맞아요. 그 크기의 차이 한번 보세요. 예, 자, 보게 되면 위에는 같은 빌딩, 같은 빌딩 크게 보면 네. 지금 일렉트로닉 컴퓨터라고 써 있잖아요. 저 진짜예요? 진짜 컴퓨터예요. 이때 당시에. 와. 이게 58년 전입니다. 오. 그리고 이 건물에서 같은 건물과 같은 컴퓨터 용량을 표현한 거예요. 그 용량이 저만 했어도 되게 작은 용량이었을 예. 테니까. 저렇게 커져 있었던 큰 컴퓨터가 지금 이제 손 하나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칩이 됐다. 자, 이 시간이 5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에 같은 컴퓨터 용량이라는 이제 사진으로 해서 오늘 제가
와, 지금의 어떤 기술 발전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나라는 것을 제가 사진 이 한 장으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예. 자, 이어서는 기업별 뉴스 빠르게 축축축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업별 뉴스 중에 퓨전 파마슈티컬스라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네.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20억 달러 규모의 인수 제안에 주가가 97% 폭등했고요. 웨드부시에서는요, 방사성 의약품 분야에서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좀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을 좀 부추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 200만 주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식 가치 희석 우려에 따라서 뭐 주가 장중 10%대 하락을 좀 보여줬었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골드만삭스가 이제 신주 발행 주관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봐야 될 게 골드만삭스가 최대 뭐 30만 주를 추가 매입할 수 있는 30일 옵션을 또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이야기가 또 전해졌고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하시는 벤앤제리스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미국 갔을 때 한 번씩 예.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유니레버의 자회사인데 사실 일단 유니레버가요 7,50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벤앤제리스 아이스크림을 이제 분사하겠다라는 결정에 주가가 또 3%대 상승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러한 뭐 뉴스 때문에 뭐 최근에 유니레버에 대한 어떠한 구조조정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이런 뉴스가 좀 나왔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에 좀 큰 폭의 조정을 거쳤죠. 그쵸. 예, 비트코인이 크게 빠졌는데요. 사실 또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밑꼬리가 좀 달리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시장 장중에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마이너스 15% 가까이 또 하락을 했고요. 장중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또 마이너스 8%대 하락을 했었다라는 소식이 또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럭셔리 백화점 브랜드인 롤스트림이 최근에 이제 비상장 전환 계획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장중에 또 12% 급등을 했는데 사실 과거에 2017년대에 또 비상장 전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있었는데 이제 무산이 됐던 경우가 있었고 다시 또 비상장 전환 계획 소식이 좀 나왔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또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건 스탠리와 센터뷰 파트너스와 협력해서 어떤 사모펀드 회사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뉴스까지 나오게 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텐센트 뮤직입니다. 텐센트 뮤직은 지난 분기가 매출은 감소했습니다. 예, 근데 이익은 증가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 발표 때문에 그래도 장중에 주가가 5%대 상승을 했고요. 연간 유료 사용자 수가 20% 이상 증가했다는 부분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노우플레이크와 몽고디비인데요.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기업을 좀 봤을 때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많은 좀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매수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레드번 아틀란틱 에쿼티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뭐 1%대 빠지고 3%대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평가했던 부분이 뭐냐면 AI와 관련된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장중에 주가가 소폭 좀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엔다바라는 기업이 있는데 JP모건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가 장중 5%대 상승했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가지고 현재까지는 약 한 50% 급락을 했는데요. 현 위치에서는 목표가까지 약 38%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평가를 좀 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 시놉시스와 TSMC와의 그 협업 파트너십을 발표했어요. 발표하면서 시놉시스와 TSMC가 이제 주가 영향을 좀 받았는데 TSMC는 뭐 크게 올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1%대 하락했는데 시놉시스는 주가가 또 한 4%대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생산용 전산 리소그래피, 그러니까 사진 시각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그리고 고성능 컴퓨터에 적용하는 그 블랙웰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그레이스케일 펀드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유출이 밤사이로 있었다라고 하죠. 네. 근데 뭐 요 내용에 대한 분석은 지금 토큰을 5개월 미만 보유하고 있는 단기적으로 보유해서 수익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그에 따른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매도 압력을 좀 가중시켰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씩 이제 비트코인 상장되고 나서 초반에 자금 유출이 좀 되고 있을 것이다라는 부담이 있긴 했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언제 멈출 것인지 이제 더 이상 큰 자금 유출이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련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도 애플과 엔비디아를 비교하셨어요. 자꾸 왜 비교해요? 그래요? 제가 안 바꿨대요. 자, 그럼 이거 오늘 뭐 넘어가도록 자료가 하고. 난장판이에요, 자, 난장판. 지금 예. 오늘 옷을 이렇게 신경 쓰고 오느라 그러니까 너무 옷을 잘. 그냥 잠옷을 입고 네. 이 자료를 더 집중할 그러니까요. 걸 우리 했어요. 박 팀장님의 예. 이게 옷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덜 네. 가지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냥 나오셔도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팬티만 자, 입고 그러면- 나오겠습니다. 자,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그건 못 봐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S&P 500 기업들의 1분기 수익 전망치. 네. 전망치라고요? 네. 이번 올해 1분기. 네, 한번 네. 볼까요? 네, 올해 이제 S&P 500 기업의 잠시만요. 제가 앞에 요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게 위에 제가 대 제목을 바꾸지 못했는데 예, 제가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에다가 바꿔서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의 수익률과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간의 스프레드예요. 스프레드인데 이 자체가 지금 스프레드가 좀 빠지고 있다. 그래서 2002년 7월 이후로 최저 수준에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S&P 500의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상쇄되는 부분 때문에 이 스프레드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갖고 나왔고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정책에 따라서 또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빅테크에 대해서 쏠림이 있다 보니까 빅테크의 EPS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인 S&P 500 나머지 기업들은 그렇게 큰 성장성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스프레드가 2002년 7월 이후로 최저 수준을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 기업의 이번 1분기 수익 전망치예요. 예, 보시게 되면 전체 11개 섹터 중에 7개의 섹터가 이제 YOY 기준으로 EPS의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짙은 남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최근 우리 전망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옆에 좀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지금 약간의 회색. 좀 회색깔, 약간 미색 같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회색깔 이 부분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 날 예상을 했던 건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지금 올해 들어서 올해 1분기를 또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제 2024년 1분기에 대한 어닝 그로스를 이제 보는 건데 이게 지금 최근에 들어가지고 상승한 섹터가 4개 섹터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테크 기술주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이미 소비재죠. 이미 소비재 그리고 파이낸셜 이렇게 4개의 sektor만 이번 1분기에 EPS가 성장할 것이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나오는 이제 실적 발표가 곧 나오겠죠. 이제 4월이 좀 지나가게 되면은 실적 발표를 이제 나올 텐데 그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서 섹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특정 섹터에 지금 쏠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는 뭐 불가피한데 예. 이런 부분들이 또 얼마나 시장에서 그 해석을 하느냐. 그러니까 왜 항상 그러잖아요. M7 종목들에만 치우쳐서 다른 493개 종목들은 부진하다, 별로다. 근데 또 거기에 찾아봐도 거기에도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고 종목들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여러분도 한번 투자의 힌트로 얻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ETF 자금 흐름을 또 가지고 오셨는데 네, 요거는 맞습니다. 또 어떤 시그널들이 있었던가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지난주 이제 한 주간 이게 위클리로 나오는 자료입니다. 위클리로 나오는 자료인데 지난주를 봤을 때 어떤 ETF에 자금 유입이 됐었나, 얼만큼 됐었나라고 봤을 때 여전히 미국의 라지 캡,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총 상위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압도적으로 네. 이전 자금 유입이 있었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자, 이러한 큰 자금 유입 자체가 앞으로 향후 모멘텀을 좀 이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GTC라는 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시총 상위 기업으로 많이 넘어갈 수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러한 부분은 그런 관점도 있는데 지금 최근에 여전히 빅테크 위주로 흘러가는 그러한 자금 유입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주식 노출도 최고 수준이죠. 이거 어떤 의미인 거죠? 이게? 예, 지금 이게 사실은 미국의 주식 모든 이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주식을 어느 정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가, 예, 할당량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최고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좀 근접하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에서는 점점 좀 부담으로 오고 있는. 예, 그러한 또 해석 시그널이 또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약간의 뭐 지금 미국 시장에 조정을 주는 부분도 이러한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FMC나 뭐 최근에 이제 GTC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예, 이러한 약간의 시장의 의구심도 좀 있었고 독도 잘 쓰면 약이 되잖아요. 그렇죠. 똥도 잘 쓰면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참 아침마다 잠깐 좀 깨끗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똥이 뭐예요? 똥이. 그러니까 독이 좋은데. 예, 그죠? 독까지 가서. 예, 독으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새 이제 어제는 우리 박 팀장님이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그 부채가 얼마나 많이 늘고 있는지. 맞아요. 근데 이제 약간 그 연령대별로 우리가 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전체 미국 국민들의 자산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은 또 그게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엄청나게 거예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미국 국민들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예. 뭐 20대나 이런 예. 친구들이 이제 연끌해가지고 빚 내서 뭐 소비하고 그렇게 사는 쪽도 있지만 예. 반대로 전체로 봤을 때는 와 자산 규모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물론 부동산 값도 올라가고 코인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걸 보면은 미국은 경제 걱정은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예. 그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사실 지금 그러니까 고소득층 입장에서는 자산 소득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실 인종적으로 나누기는 좀 그런데 인종적으로 나오는 그런 그래프들이 좀 있어요. 뭐 그래서 백인과 백인과 뭐 히스패닉이나 뭐 흑인 또는 아시아인 이렇게 나누는 그래프가 있는데 정말 참 좀 안타깝게도 좀 고소득층에 있는 백인의 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요. 근데 그 자산이 많이 늘었던 건 뭐냐면 코로나 때 보조금을 받았던 것을 본인들이 이미 고소득층이니까 그 보조금 자체는 그냥 엑스트라 머니인 거예요. 근데 그 엑스트라 머니를 비트코인하고 주식으로 다 넣어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훌륭하네요. 근데 본인들은 이제 돈을 충분히 벌고 있으니까 이거 뭐 갑자기 생긴 돈 내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고 야 주식 투자하자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이제 백인층 특히나 이제 고소득층은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늘고 이제 히스패닉이나 이제 흑인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 자체가 생활비 수단으로 쓸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을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사태가 자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산 가격은 많이 올라갔는데 이 양극단 현상이 일어났다. 예, 이러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의 흐름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예, 지금 최근에 뭐 CPI가 발표가 되고 또 다음 주에 이제 PCE가 또 발표가 될 텐데요. 그쵸. 사실 최근에 예상치를 좀 상회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튀어 올랐어요.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이렇게 튀어 오르면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또 이거 잡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굿뉴스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주황색이 이게 예. 5년에서 10년. 맞아요. 예, 그래서 이고? 미디엄 값인데 크게 튀어오르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그래도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더 앞으로 오를 것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는구나. 어떤 심리 상태를 또 나타내는 그러한 표가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다니엘님께서 네. 잘못된 정보다 정정하시라. 고수입자는 정부로부터 돈 한 푼도 못 받았다. 아, 그래요?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 현지에 있지 않다 보니까 전 예. 국민이 받은 걸로 오인했는데 그러면 고수입자분들은 본인들이 돈 벌어서 본인들이 투자했다로 정정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좀 알아보고 네. 예, 또 우리 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니엘님이 고소득자이신 거예요. 현지에 못 계셨는데 받으셨구나. 못 받으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명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예. 저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세금만 내고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죠. 수입 많은 게
죄는 아닌데 그렇죠? 예. 사랑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수입 많은 것도 죄가 근데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약간의 완전 모르겠어요. 이 고소득층 자체가 어느 정도 층인지는 잘 저분이 모르겠는데. 이제 완전 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사실 글로벌 라이브 때 주윤수 교수님하고 말씀했던 부분을 제가 좀 전달해드렸는데. 지금 핑계 대시는 거예요? 지금 주 교수님까지 끌어서. 제가 그때 잘못 이해했나 봐요. 제가 잘못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완전 고소득자 말고 이제 약간 중산층 정도로 저희는 정리를 좀 네네네.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니엘님, 예. 돈 많이 버시는 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오늘의 이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FOMC에 대해서 다들 이제 관심이 뜨겁죠. 지금 사실 이제 FOMC에 대해서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착률에 대한 확률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좀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경제 성장에 따라서 금리 인하 횟수가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헤드라인이 좀 나와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연착륙 확률이 일단 3월 달에는 52% 정도로 지난 1월 달은 47%에서 약 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웰스파고 수석 전략가 전략가 스캇 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적당한 성장과 적당한 인플레이션 환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 있지만 그래도 추세는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 분석가들 중에 20%는 향후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균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대답을 했는데, 물론 20%는 정말 낮아진 수치입니다. 과거에 뭐 60%, 70%대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많이 낮춰진 거기 때문에 그래도 20% 정도는 또 경기 침체가 있다라는 의견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금리나 예상 시기가 나왔어요. CNBC 설베이에서 이제 연준 조사에서 나온 건데요. 지금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59%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제가 뒤에 가서 파이낸셜 타임즈 같이 좀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 달과 9월 달이 71%, 그리고 12월 달이 75% 이렇게 좀 설문조사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시고 뒤에 보게 되면 이제 33분의 경제학자들이 이제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제 왼쪽에 있는 게 6월입니다. 6월이 정말 제일 낮고요. 그러니까 그 6월에 금리 인하가 정말 되겠어? 라는 의견을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좀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9월이 57%, 11월이 82%, 12월이 90% 정도. 예,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가 연말에 있을 가능성에다가 좀 큰 베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거 인하 시점 그리고 얼마나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참 이야기가 많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점도표인 것 같고요. 이번 점도표에서 어떻게 점이 찍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참 인생은 점 하나에 님도 되고 남도 되고, 맞아요. 예, 시장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우리 채팅창에는 지금 그 보조금 관련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지금 연봉 한 2억 정도까지도 받았다. 그러니까 미국의 고소득층의 기준은 우리나라랑은 굉장히 또 다르겠죠, 체계가. 그렇죠. 저도 지금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여러 가지 신문 기사로 그 고소득층의 기준을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은 못 찾았어요. 제가 찾게 되면은 여러분께 다시 보조금을 받는 기준. 그러니까 그 고소득층 그 이상은 못 받았다고 하니까 네. 상위 몇 퍼센트는 안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준을 지금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저희 예. 검색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한번 더 찾아보겠고요. 엔비디아 GTC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뭐 GTC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이 시장의 마음을 가장 움직였을까라는 제가 제목을 좀 적었어요. 자, 왼쪽에는 이제 블랙웰, 이제 이 부분이 뭐 거의 뭐 10빌리언 정도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좀 어마어마하게 비싼. 저 지금 손에 들고 예. 저 한 손에 저렇게 들어도 돼요? 10빌리언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오른쪽은 사실 이제 요거는 이제 스크린에 나오는 실제 사이즈의 로봇들을 이제 나온 부분이 있고, 네. 이제 작은 로봇이 이제 실제로 막 걸어 나와요. 되게 귀엽게 원리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제가 개인이 찍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좀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과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네네. 제가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님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 한번 보시죠. 이상한 영상 아니죠? 보여주시죠. 이게 뭔가요? 상자. 어머 깜짝이야. 뭐가 튀어나왔어요. 지금 뭐 강아지예요? 돌소리가 같이 나가고 있는 거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냥 뭐예요? 그냥 저거예요. 저건데 아니 저 강아지예요? 뭐예요? 강아지의 이제 형상을 하고 있는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저 올라가는 그 모습에 무릎까지 이용하면서 올라가요. 오. 예, 그러니까 이제 관절을 다 이용하면서 저 박스를 올라가는데 저걸 본 사람들이 그냥 스케리하다. 그러니까 야 무섭다 두렵다. 이제는. 예, 이제 무섭다라는 표현을 저기서 아마 이제 딱 나오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도 와 이제 이렇게까지 와 있구나. 이거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 개인 이제 참가자들이 사진을 막 찍었어요. 여기저기서 뭐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있는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로봇들이 상당히 많아 있어가지고 네. 저는 이제 이걸 시간 강의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만 가지고 나왔는데 로보틱스에 대해서 시장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핵심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네. 오늘 사실 이게 띄어쓰기가 좀 안 돼 있어가지고 읽기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일단 모든 경쟁사 대비 5년에서 10년 앞섰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GTC 컨퍼런스 핵심 사항을 좀 정리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가속 컴퓨터에 의한 6가지 혁신 기술을 특징하는 B100 그리고 B200과 같은 새로운 GPU 블랙웨어를 소개했다라는 것이 있고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많은 빅테크 기업에서 블랙웨어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부분이 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도입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언급을 했어요. 엔비디아의 AI용 하드웨어보다는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 GPU의 시장의 독점적 위치와 CPU 시장까지도 진출하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이 이번에 GTC에서 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CPU 시장까지도 얼만큼 또 진출을 하면서 점유율을 뺏어갈지도 한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AI, 그리고 대규모 언어 모델 쉽게 활용하면서 높은 마진을 우리가 목표로 삼는 그런 솔루션도 우리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저는 좀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과 ISC 로봇 플랫폼을 소개했는데 AI의 다음 단계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평가가 시장에서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칩까지도 같이 좀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와 같은 이제 주요 업체들의 잠재적인 관심이 앞으로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엔비디아 하게 되면은 이 벤츠와 이제 같이 협업을 했던 것이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화면 보셨던 분들, 어제 이제 행사를 보셨던 분들은 그런 부분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를 핵심 사항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핵심 내용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고요. 이어서 계속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젠슨항도 상당한 시간을 로보틱스 설명을 하는데 시간을 할애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뭐 로봇 관련한 맞아요. 기업들이 오르는 게 그것 RS 때문인가? 오토메이션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거 투자하시는 예, 거예요? 아니, 거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우리가 그냥 상상만 했었던 영화에서만 봤었던 그런 것들이 현실로 지금 다가오는 맞아요. 거잖아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정말 그냥 딱 떠올랐던 게 저는 이 영화였어요. 아이로봇. 예, 아이로봇 2004년에 개봉했어요. 특히 진짜 와, 제가 2004년에 2004년에 대학 개봉작인데 들어갔는데. 그때도 이 영화 뭐 보셨던 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처음에 그 집안에서 뭐 도마에서 이렇게 야채를 썰고 있는 그러니까 네. 뭐 정말 도우미 역할을 해주고 심부름하는 그렇게 됐던 이 로봇들이 나중에 좀 변심이 돼서 약간 인간 공격하고 하여튼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요. 쳐다보고 있는 거 봐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어제 그냥 개인 그 참가자들이 찍은 영상을 정말 많이 봤는데 그걸 보면서 그냥 딱 느꼈던 게 야 이제 진짜 아이로봇 세계가 올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가지고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기사가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걸 얘기하다 보면은 이거 기사만 얘기하는데 한 3, 40분 걸릴 것 같아서 기술적 측면에서 설명이 좀 잘 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포브스에서 이 버클업, 그러니까 안전벨트 매라, 히어스 한 뉴스에서 이제 GTC에 있는 가장 핫한 뉴스를 정리를 한 기사예요.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블랙웰에 대한 성능을 이제 아주 자세하게 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AI에 대한 렉 규모 설계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했고, 엔비디아 트랜스포머 엔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결론까지 그러니까 아주 상세한 기술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만큼 몇 배 더 이제 성능이 향상이 됐고 어떻게 더 향상을 시켰고 이런 것들을 아주 세분화 시켜가지고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이 뉴스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 보게 되면
야, 엔비디아 그럼 경쟁 우위를 잃을까라는 시장의 우려 아니다라는 노다라고 바로 이제 뭐 결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기사에서요. 그리고 4배 빠른 트레이닝, 30배 빠른 추론 능력, 그리고 새로운 추론 모델, 그래서 80% 넘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경쟁에 대해서는 꼭 체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글이나 여러 AMD나 많은 이제 경쟁사의 칩들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더 많은 업체가 이 부분을 위해서 지금 뛰어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당분간에 있어가지고는 엔비디아가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특히나 이쪽 이제 LLM 모델, 그리고 오픈 AI 트리턴의 출시가 인해서 약간 무뎌질 수는 있는데, 뭐 님스,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 AI 같은 이러한 부분은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이다. 이 부분을 근접할 수 있는 업체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또 결론을 냈습니다. 네. 하지만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네. 여기 포브스 요 기사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롬으로 가셔가지고 한글로 바로 번역하시면 또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정말 시청자분들은 예. 항상 그 지식과 지혜를 같이 모아서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미국의 고소득, 누가 그러면 못 받은 건가? 근데 이제 무조건 소득 기준만 볼 수도 없고, 이게 뭐 세금 내는 것도 다 포함해서 뭐 결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또 해주시고, 섬진강님은 미국 보조금 연봉 85,000달러 이하부터 차등 지급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올려주셨고, 호야네 님도 코파일럿까지 돌려가지고 현재 이제 고소득층의 기준 연소득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6억 5,200만 원 정도 받으면은 미국에서 고소득이다라고 이제 치부를 받는다. 그리고 아이린 허님께서도 지금 영문으로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뭐 빠르게 번역을 해봤더니, 개인은 최대 7만 5천 달러,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는 최대 15만 달러 세금 신고자는 전액받게 된다라는 기사도 올려주셨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내용 함께 버무려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어제 또 통화정책회의 BOJ에서는 4월일 줄 알았는데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했습니다. 네. 좀 오를까 말까 저희 지인들끼리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네. 했었는데 올렸어요. 네, 올렸고. 제가 왜 웃은지 아세요?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오늘도 또 내용 다 얘기 못할 것 같아서. 예. 네. 자, 17년 만에 금리 인상했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났고요. 사실 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엔캐리 자금 때문에 뭐 많은 뭐 주가 시장, 주식 시장에 대해서 뭐 우려를 좀 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사실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뭐 자극적으로 시장을 출렁거리게 만들 요인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수년에 걸쳐서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뭐 그리고 대규모 자산 매입 등 해서 기존의 통화 정책과 또 비전통적 통화 정책의 조합을 해서 지금까지 좀 이끌어 왔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났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부분 때문에 뭐 앞으로 향후 뭐 주식 시장에 대한 그런 우려,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네. 그렇게 크게 우려가 되지 않는 월가의 예상치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요 안 되겠다. 생명광 얘기는 예. 내일 하죠. 예, 내일. 내일은 꼭 생명공학. 앞에 넣어주세요. 예, 내일은 생명공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요거 바이오 요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내일은 요 얘기를 시작으로 한번 월간 뉴스레터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YMG 박종훈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